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주식 투자 다시 또 혼동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보다도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 상당히 투자가 이른바 사기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불법거래라든가 이런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서 투자하기가 힘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박준호 전 대우경제연구원 소장님 모시고 해안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이죠? 예. 네, 박 소장님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예. 기술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전부 매도해라. 사실 예. 그때 당시에 매도했으면 가장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은 네네. 꼭지점이 만들어진 기술적 조정 기미가 뚜렷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이제 어차피 미국 기술주는 미래 성장주이긴 하지만 단기 거품이니까 네네네. 거품 해소는 언제나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견이었고 네네.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 후 반등 시간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또 서학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등 시에 오히려 매도하고 다음 주가 많이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단기 거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게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미국의 주식에서 많이 이렇게 샀던 테슬라라든가 이른바 꿈의 주식들 이런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배터리데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배터리데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다시 기술주 조정이 이제 심해진 게 아닌가. 네. 사실 기술주 조정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네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으로 별거 없었다, 뻥이 심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나머지 기술주도 다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오늘 상당히 큰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현재 기술주 거품을 다양하게 이제 시장에서 작용한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데이 내용 같은 거 이게 월가에서 굉장히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네네. 한 3, 4년 후에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대량으로 그때 공급할 수 있다. 싸게 또 반값으로 또 공급한다. 근데 이게 3, 4년 후에 가능하다 하니까 당장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 막연하잖아요. 3, 4년. 3, 4년은 지금의 단타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먼 미래죠.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 업체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또 3, 4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장되게 네. 뻥을 쳤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테슬라 회사로서는 정자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정자하는 동안에 이 주가를 좀 유지를 해야 정자를 마무리를 하는데 주가 떨어져 버리면 정자 자금이 안 되죠. 확 네네.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한 게 아닌가. PDR 지표 이런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림이라고 약자해가지고 꿈에 비해서는 싸다 이렇게 이제 무형의 가치, 예. 페이턴트, 예. 드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 하는 거는 사기라고 봐야죠. 과거 숫자의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어거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네네. 그게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이제 주가 올라갈 때는 그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 꿈을 믿는다면 네네. 머스크 회장의 꿈을 자기 꿈과 동일시 한다면 네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꿈을 가지고 투자를 만약 했더라면 지금도 보유를 해야 되고 추가로 주가 떨어지면 더 매수해야 타당한 거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내가 과연 그 꿈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투자를 했던가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사면 나보다 더 비싸게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그걸 샀던가. 네네네.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번에 배터리데이 끝나고 나서 예. 머스크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이 원래 과장이 많고 네네. 굉장히 이제 액션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좀 과장이 너무 많아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 기업 평가 투자 판단 지표를 보면은 중립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적극 매수하는 의견도 간혹 있습니다만 네네. 그것은 이제 투기적인 일하는데 편성한
아주 소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뭐 이제 일부 매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JP 모간이라든가 모간 스탠리라든가 이런 유력 베스트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뭐 반도 안 되는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그렇죠. 네네. 기껏해야 중립. 네네. 중립이라는 건 사실 모르겠다라는 어려운 보류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많은 허점인데도 불구하고 예. 테슬라라든가 예. 라녹스라든가 예. 그 다음에 니콜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투자 의견 리포트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만약 낸다면은 사실 뭐 국내 기업도 잘 분석 못하면서 미국 기업을 제대로 알고 분석을 했을지 낼지 의심스럽고 투자개미들이 많으니까 네네.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자꾸 단기 매매를 부추기기 위해서 네네. 그런 리포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심각하게 낸다면 과연 그 내용이 그 국내 주식만큼 파악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것을 남의 의견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편성 매매, 이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른다. 나보다 더 뒤에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그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면 이렇게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좀 많이 이렇게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테슬라를 사는 두 가지 유형. 네네네. 진짜 일론 머스크 CEO의 그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 꿈을 자기 꿈과 같이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네네. 그런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거품이 꺼지더라도 먼 10년 후의 그 어마어마한 꿈을 PDR 지표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조만간 더 비싼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예상이 들면 그렇게 사는 거죠. 이번 계기를 해서 그 꿈이 깨지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느 쪽이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네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둘 중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반등시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반등시 매매지고. 내가 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내 뒤에 더 비싸게 사러 올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나와야죠. 그대로 있으면은 뭐 그야말로 끝을 모르는 도박에 그냥 목 막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네. 또 주주들의 그 손해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을 좀 사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투자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골라내고 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네네. 실물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네네. 시장에 가면은 뭐 온갖 야바이꾼도 있고 물건을 다른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수도 있고 네. 오만 혼탁한 그게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깨끗하기를 100%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뭐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것들도 그 시장의 혼탁을 감시해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언제나 사전적으로 미리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네네. 대부분 90%는 투자자가 제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이 투자의 본료의 그거를 의미를 이해해야 덜 속고 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가 스스로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니콜라라든가 예. 라녹스 주식도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투자자가 니콜라라든가 나녹스 주식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샀느냐. 네네. 그냥 뭐 맹목적으로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네.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들어갔느냐. 네. 그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들의 그 몫이다. 그걸 누가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지금 니콜라도 공매도 세력에 의한 뭐 모함이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힌든부르크 리포트를 보면은 네네.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이제 점검해서 자기들 남대로 자신 있으니까 네네. 그 보고서를 썼고 네네. 그래서 그거와 개미들과의 힘겨루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렇죠. 네네. 예, 50%예요. 네네. 그 여기에서 어느 편에 쓸 것인가? 투자자가 진짜로 그 니콜라에 대한 주식을 안다면 네네. 어느 편에 쓸 수 있잖아요. 저걸 네네. 사기다라고 안다면 안 살 거고 네네. 저걸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죠. 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그걸 사야 되는데 단순히 남들이 뭐 누가 더 들어올까 안 할까 눈치 싸움으로 이게 전부 다 매매이고 단기 투자입니다.
개인이 그 주식 투자하기 위해선 소중하게 그동안 돈을 모았는데요. 예. 일반 보편적인 사람은 그 쉽게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배당 투자, 가치 투자 네, 이거를 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네, 이런 시황에 대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야말로 이제 잃지 않고 건전한 투자로 이제 위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뭐 어떤 경우에라도 다 리스크가 있고 꿈이라는 막연한 그 환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거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네네. 모르는데. 어려울수록 혼탁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그것이 예. 바로 배당이라든가 가치 투자가 아닌가. 하나 더 붙이자면 네네.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단기 투자는 단기 매매는 주가의 변동을 투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네. 시세 차익을 수익을 얼마 올렸다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하는데 배당 투자, 가치 투자는 네네. 그 주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상관없이. 않고 네네. 오직 실적이 더 늘느냐 안 늘느냐 네네. 그 실적으로 배당을 얼마 받느냐 이 배당 투자 배당 수익만이 수익입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 변동은 하더라도 이 회사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느냐 요것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배당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취하겠다. 그게 분명해집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가치 투자, 배당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의 구별을 좀 아시지 않았었냐 생각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